또 중요한 뉴스가 한 가지 있죠. 대북 특사단 얘기를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 몇 시입니까? 5시 7분 18초를 지나고 있는데요. 한 30분 정도 후면 평양을 출발한 공군 2호기가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특사단이 1박 2일의 일정을 마치고 지금 막 열심히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고 있습니다. 아마 정치데스크 시간에 도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요, 오늘 우리 시간으로 3시 반, 평양시 기준 3시, 우리 시간 3시 반에 조선중앙TV에서 이 대북 특사단과 관련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북한이 중요한 발표할 때마다 누가 나오죠? 분홍색 한복을 입은 리춘희 아나운서가 오늘도 여지없이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 천혜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가정보원 차장, 윤건용 청와대 국정상황실 실장이 참가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특사와 일행의 손을 일일이 뜨겁게 잡아주시며 그들의 평양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셨습니다. 순회 상봉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해 들으시고 만족한 합의를 보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세계가 보란듯이 북남 관계를 활력 있게 전진시키고 네, 지금부터는 북한 압박사 신석구 동아일보 부장 그리고 정치부의 외교안보팀을 담당하고 있는 강은하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리춘희 아나운서가 오늘 분홍색 저고리를 입고 등장을 했는데요. 저 리춘희 아나운서 목소리 들으면서요, 시청자 여러분, 북한이 달라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포인트 혹시 없으셨습니까? 강 기자 있었죠? 네, 예. 바로 우리 남측 인사들의 직책을 하나하나 호명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직책을 거의 언급하지 않고 예. 사실 우리 측 인사를 한 명 한 명 다 언급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예. 이런 직책을 하나하나 언급해줬다는 데서 이번 그 특사단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직책을 다 불렀어요, 그죠? 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등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인데요. 자, 그렇다면 보시죠, 한번. 저희가 이 엑기스만 추렸습니다. 아버지와 달랐다. 아버지는 김정은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김정일 아닙니까? 아버지와 달랐다. 김정은의 풀배팅이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김정은이 요즘에 뭔가 하여튼 풀배팅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첫 번째 인상적인 장면 바로 이겁니다. 김정은과 특사단장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여기에 숨겨져 있는 키워드는 뭘까요? 보겠습니다. 3시간 만에 등장. 누가? 김정은이. 그러니까 신석구 부장 어떻습니까? 2시 50분에 특사단이 어제 도착을 했는데요. 김정은을 만난 시간이 오후 6시였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3시간 10분 만에 만나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리고 4시간 넘게 만찬을 같이 했잖아요. 예. 물론 1박 2일로 일정이 짧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과거의 정상회담에 비추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굉장히 통 크게 만나준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정상회담 때는 이제 공항에 영접을 나가요. 예. 그런 다음에 하루 이틀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김영남도 내보내고 이렇게 했다가 맨 마지막에 자기가 정상회담을 해주고. 애를 태우다가. 네. 예. 그렇게 하는데 지금 도착한 지 3시간 만에 등장해서 4시간을 같이 저녁을 먹었다? 굉장히 이례적인 예. 큰 그런 제스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보면은요. 지금 신부장도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하고 우리 특사단이요. 무려 저녁을 4시간 12분 동안 먹었거든요. 분으로 따져보면요. 252분이에요. 그쵸, 강 기자? 예, 그렇습니다. 예, 강 기자가 2명이라 좀 헷갈리긴 한데 예. 그만큼 김정은의 의중이 뭔지 헷갈릴 만큼 상당히 시간이 오락가락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제는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보다 2배 시간을 좀 할애를 했는데 예. 자, 김여정이 청와대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을 때 2시간 30분, 김정은이 이제 우리 정의용 수석 특사를 만났을 때, 특사단 만났을 때는 4시간 12분은 2시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도 문전박대가 일쑤였습니다. 제가 알쏭달쏭하다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아하. 송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왔을 때, 그리고 이후 여사가 방북했을 때, 여러 외국에서 왔을 때 만나주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후하게 대접을 해주는 것일까?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 당국자가 2012년도에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 김정은을 대면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이 처음인데
무려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죠. 4시간 12분, 252분 동안 김정은을 강병규 기자랑 저 정도 이 거리에서 계속 4시간 12분 동안 이렇게 관찰한 거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하나하나가 좋은 정보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요, 두 번째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3시간 만에 등장했습니다. 김정은이. 풀배팅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뭐냐면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건물인데 굉장히 중요한 건물이겠죠. 북한에서는 바로 이겁니다. 노동강사. 우리로 따지면요. 노동강사 우리로 따지면 청와대 정도 되는 아주 중요한 건데 여기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까? 강 기자? 네, 맞습니다. 이 노동당사 저도 항상 조선중앙TV로 김정은이 직접 그 신년사를 연설할 때 그럴 때 나오는 장면으로만 봤던 모습인데요. 이번에 우리 측 인사가 여기를 직접 간 겁니다. 네. 이 노동당사는요. 사실 3청사로 구분이 됩니다. 1청사, 2청사, 3청사가 있는데 네. 이 1청사에 김정은 집무실,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같은 아주 중요한 이제 기관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고요. 네. 2청사에는 각종 외곽부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정부청사 같은 느낌이 2청사가 있고요. 3청사에는 특이하게 대남 담당 부서들이 한 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통전부 같은 게 이제 3청사에 들어가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저 모습은 어. 1청사의 위치로 이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예. 저 뒤쪽에 이번에 만찬이 열렸다고 하는 진달래관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과거에요, 김일성 시대 때 네. 사실 노동당사에 저희 이제 관계자분들이 다녀오신 적이 있대요. 예. 근데 공개된 거는 아.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뭐 그렇군요. 북한에서 먼저 공개한 건 더더욱이나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요. 예. 근데 이번에 정말 이례적으로 노동당사에 데려가서 이렇게 예. 사진을 찍고 접견을 한 것 자체가 정말 이번 특사단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나를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 이제 비밀스러운 공간이죠. 우리로 따지면 청와대고 미국으로 따지면 워싱턴의 백악관 아니겠습니까? 거기를 우리 당국자들한테 무려 4시간 12분 동안 만찬도 이제 한 건데요. 그러니까 노동당사 진달래관이요, 신부장이. 좀 이렇게 오늘 취재를 좀 깊숙이 해보셨는데 어떤 곳입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진달래관이 어딘지를 탈북자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고위 그러니까요. 탈북자들이. 그래서 예. 제가 알아봤더니 이런 겁니다. 원래는 그 목란관이라고 하는 곳인데 네. 저희가 이제 부부장급 이상, 중앙당의 부부장 이상의 정말 노동당의 고위 간부들만 가서 김정일이나 김정은하고 같이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노래 부르고 하는 그런 장소인 거예요. 그걸 측근 정치라 그러는데 측근들만 정말 모아놓고 술 먹으면서 얘기하는 그런 장소인데 그러니까 저기 가본 사람이 많이 없겠죠. 왜냐하면 부부장 이상의 고위급이어야 돼요. 아, 네. 예. 그런 장소로 우리 특사단을 불렀다라는 것이니까 예. 굉장히 나름대로 예우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예. 네, 저기에서 김정일하고 같이 식사를 해본 고위 탈북자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예. 의미가 적지 않다. 의전은 굉장히 한 것이다. 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이름을 진달래관이라고 할까? 아마 예. 김정은 들어서 아버지가 쓰던 목란관을 진달래관으로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냐. 아. 이렇게 그 고위 탈북자가 추정을 하더라고요. 예, 고위 탈북자를 통해서 신부장이 취재하신 내용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어제 만찬을 했는데, 만찬 한번, 그 사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김영철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요. 자, 김정은 옆에서 핑크색 정장을 입고 있는 여성. 다들 아시죠? 리설주가 등장했는데, 강은하 기자 굉장히 저것도 좀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공식 석상에 사실 리설주가 함께 나온 적이 거의 없고요. 과거에 이제 이런 만찬장에 그 데니스 로드먼 농구 경기 2013년이죠. 당시에 농구 경기를 같이 보러 김정은과 리설주가 함께 간 적이 있고 또 이제 공개된 저런 사진으로 공개된 적은 없지만 후지모토 겐지가 이제 김정일의 요리사죠. 방북을 했을 당시에 이제 같이 만찬을 했다는 얘기를 전해준 적은 있지만요. 이렇게 진짜 사진으로 공식 석상에 나와서 네. 이 퍼스트레이디의 역할을 하는 모습이 공개된 거는 처음입니다. 네, 리설주 깜짝 동. 그래서 저희가 여기 깜짝이란 두 글자를 포함시킨 거예요. 깜짝 동석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리설주를 사실은 뭐 김정은 옆에서 딱 이렇게 리설주를 앉힌 거는 뭐 강은하 기자도 얘기했지만 신부장 김정은 입장에서는 뭔가 우리가 그래도 이런 거는 있어라는 걸 뭔가 이렇게 과시하고 싶은 뭔가 좀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네. 글로벌 스탠다드를 우리도 따른다. 아. 다른 거죠. 뭐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멜라니아 여사를 데리고 나오고 예, 이제, 예.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같이 다른 외국 사절을 맡는 것처럼
북한도 한다. 예. 지금 어쨌든 북한이 계속 남북 대화하면서 외부에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네, 네. 우리가 뭐 핵미사일을 들고 있다고 뭐 우리가 괴물스러운 나라가 아니다. 네. 우리도 남들 하는 거 다 하는 정상적인 국가고 여러분들과 같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저렇게 사진도 공개하고 계속 그 노동신문에도 빨리 보도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런데 이설주가 예. 같이 이제 동원된 거죠. 남편의 예. 정치 사업에 동원된 겁니다. 그게 참 공통점이 하나 있네요. 제가 유심히 보니까 저 모든 게 다 핑크색이에요. 리설주 병장도 핑크, 네. 밑에 테이블 밑에 커튼도 핑크, 의자 뒤에도 핑크, 이게 다 분홍색으로 뭔가 맞춤이 되어 있는 듯한 진달래 그런 색깔이네요. 진달래 색깔이네요. 그러네요. 아. 예, 그래서 진달래관인가 예, 그런 봅니다.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이 보면은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 좀 보세요. 사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저게 서양식 요리랍니다. 서양식 요리가 있고요. 술도 보이시죠? 술. 근데 술이 한 종류가 아니에요. 이게 병의 길이가 다른 술병이 몇 병 놓여져 있는데 저게 과연 무슨 술일까? 저희가 좀 궁금해서 또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전문가의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술을 좀 냈다고 하는데 좀 어떤 술이 좀 있다고 좀 보여지시는지 궁금해서요. 강계 포도술 공장에서 나오는 40도짜리 또 술이 있거든요. 그걸 간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선 색깔로 봐서는 감옥로하고 그리고 평양술 이거는 분명히 나온 것 같고 오늘 상차림을 보니까 백두산 들쭉술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진달래색 식탁보 위에, 그러니까 백두혈통을 상징하는 그 식탁보 위에 어떤 술이 좀 있었을까요? 지금 보시는 4가지의 술이 올랐을 것이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사진을 보고 추측을 했는데, 저 보시면 공통점이 일단 다 40도에 가까운 술입니다. 그중에서 평양소주는 한 30도 정도 되는 상당히 고알코올 알코올이고요, 술이고요. 그리고 꼬냑, 보드카, 소주, 그러니까 각 주종이 한데 모여 있는 저런 구성을 좀 배치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김정일 때는 보통 그러니까 알코올 도수가 한 15도 정도 되는 백두산 들쭉술을 많이 내놨대요. 근데 지금 저 술들은요, 도수가 높은 거예요. 한 40도 이상 되는 이게 굉장히 금방 취할 수 있는 술인데 어제 뭔가 저런 이제 독주를 하면서 뭔가 좀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기 위한 거였을까요? 신부장 어떻습니까? 그렇겠죠. 예. 네. 4시간 동안 우리도 그냥 친구들끼리 4시간 앉아서 얘기하면 굉장히 힘든데 그러니까요. 4시간 동안 뭔가 말을 하려고 하니까 분위기도 좀 필요했을 거고 예. 아마 김정은이 좀 술이 센 편일 수가 있습니다. 그 과거에 김정일은 자기는 그 와인잔에다가 그 약간 붉은색이 나는 음료수를 자기는 먹고 예. 부하들에게는 그 진짜 독한 술을 먹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흥을 돋궜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아마 김정은 자체가 굉장히 술이 강한 그런 스타일일 수 있고요. 예. 어쨌든 우리 서훈 국정원장은 술 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남자들끼리 한번 한잔하고 한번 얘기해보자. 뭐 이런 분위기를 연출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 또 궁금한 게요, 신부장. 김정은이 보통, 미사일 발사 차량 앞에서도 담배 피는 사람이 김정은이잖아요. 어제도 당연히 막 담배도 막 이렇게 편하게 피면서 막 대화하고 막 그랬을 가능성이 큰 거죠. 담배를 피웠는지 또 진짜 분위기가 어땠는지 막 굉장히 험악한 장면도 있지 않았겠어요? 예. 그런 거야말로 이제 조금씩 이제 우리 특사들이 내려왔으니까 예. 조금씩 알려지겠죠. 아. 그런데 어떨까요? 담배를 피는 것 자체도 그렇고 예. 그거를 사진으로 공개하는 것도 김정은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어떤 그 이미지 정치인데 네네. 남한의 특사들 앞에서 담배를 피는 것이 남북 관계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고민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안 피웠을 가능성도 있겠죠. 아, 근데 이제 그렇군요. 그런 술을 마시거나 담배 피는 여부를 봤을 때 김정은의 그런 건강 이상설을 체크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설주의 경우는 임신설도 있었고 그럼 자식이 몇 명이냐인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것을 국정원에서 직접 한번 체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정의용 실장이 그 김정은한테 친서를 전달하는 그 사진을 보면은요. 이 부분이 강은하 기자 전 눈에 띄던데 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바로 김정은 뒤에 딱 자리하고 있는데 이제 정말 사실상의 2인자 자리를 굳힌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사실 바로 저 뒤에 있잖아요. 네, 예. 김여정이 항상 김정은의 뒤에 저렇게 서 있어요. 어. 지난번 열병식 때도 김여정은 항상 김정은의 뒤에 서 있었고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 북한 주민들이 봐도 김여정이 이젠 정말 2인자로서 자리를 굳건히 했다라는 게 노동신문이나 북한 보도를 통해서 다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이미지, 그런
시그널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김여정은 김씨 일가입니다. 그리고 백두혈통으로서 충분히 이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요. 국면 전환 이 상황에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신부장 말씀하시죠. 저 사진상으로 보면요. 정말 제일 중요한 그 두 사람이 악수하는 게 바로 뒤에 있잖아요. 네. 이거 이제 의도적인 노출이고 저게 청와대에서 만약에 지금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다면 바로 뒤에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비서실장이겠죠. 네. 비서실장. 그래서 지금 김여정이 선전선동부의 제1부부장임과 동시에 서기실까지 장악했다. 예.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청와대 비서실장. 서기실장 자리까지도 장악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 저 청와대 봉황 마크가 딱 눈에 띄네요, 진짜. 네. 이거 보세요. 김정은 손에 쥐어져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 청와대 봉황 마크가 딱 찍혀져 있습니다. 자, 김정은의 풀배팅. 네 번째, 보시죠. 딱 보시면은요. 이건 뭔가 좀 약간 오피셜한 느낌이잖아요. 이건 이제 김정은이 집무실로 사용하는 노동 당사였고요. 이 건물 뭔가 굉장히 좀 호화로워 보이는데 보시죠. 최고급 별장을 우리 특사단한테 제공을 했다. 그러니까 당초는 백화원 초대소에 숙박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강은하 기자 보니까 네. 고방산 초대소를 제공을 했네요. 네, 굉장히 낯선 장소입니다. 이 평양에 위치한 고급 휴양 시설이다. 청와대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최근에 리모델링을 한 곳이고 과거 2013년에 슈밋 전 구글 회장도 방북을 했을 당시에 이곳에 묵었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백화원 초대소는요. 평양 굉장히 중심가에 위치합니다. 근데 지금 지금 공개돼 있는 이 고방산 초대소는요. 굉장히 좀 떨어져 있어요. 위치상 풍경 굉장히 좋지만 이 약간 외진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그 시가지 접근 면에서는 좀 좋지 않은 곳을 선택한 게 아니냐. 근데 이런 면에서 어떤 설명이 나오냐면 이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곧 있으면 이어질 텐데 남북 정상회담 당시의 백화소를 사용해야 한다면 사실 이번 그 특사단은 그보다는 한 단계 급이 낮은 곳을 이용해야 그 당시 이제 정상회담을 했을 때 급과 맞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고민을 해서 북한에서 이곳을 선택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신부장 이어서 네, 말씀하시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백화원 초대소는 해외에서 오는 국가 원수급들이 이제 머무는 맞습니다. 곳이었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정상회담을 하러 평양에 가면 백화원 초대소에 머물러야 되겠죠. 그러니까 특사단은 거기가 아니라 지금 강은하 기자 잘 설명한 대로 다른 곳에 모셔야 되는데 지금 저 고방산 초대소도 굉장히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김정은 시대의 어떤 건물인 거죠. 그래서 구글 회장도 저기서 묵었다는 거니까 저 숙소 자체도 그렇게 급이 낮지 않다. 그것도 상당히 의전을 신경 썼다 이런 평가 나옵니다. 근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강병규 기자? 어제 이제 우리가 지금 대북 특사단이 사실은 가 있는데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도가 안 되고 있잖아요. 전해지는 소식이 제한되다 보니까. 근데 북한 방송보다 우리 청와대 발표가 한 25분 정도 늦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가는 기자가 없이 전속 카메라 기자도 가지 않고 이렇게 받아만 봐야 되는 현상에 대해서 기자들이 이제 호소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통일부가 어제 종일 이제 내줄 자료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후 5시 35분 저때 한창 바쁜 시간이잖아요. 저희 종합뉴스 제작을 하려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조선중앙TV에서 특사단 도착의 소식을 다룬 거예요. 그러자마자 25분 뒤에 오후 6시에 청와대에서 도착했다라고 브리핑을 했는데 이게 조선중앙TV를 우리가 보고서 그 사실을 파악을 했어야 하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죠. 근데 시청자 여러분, 역시 우리 기자들은 이 매의 눈으로 취재를 합니다. 항상 보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요. 김정은하고 이제 진달래관에서 만찬 저녁을 먹기 전에 면담을 했는데요. 이 보이십니까? 정의용 실장이 김정은하고 면담하면서 수첩에 적은 약간 정의용 실장만의 저 글자인데 저거를 우리 이제 기자들이 한번 분석을 해봤잖아요. 강은하 기자. 주요한 내용이 뭐가 담겨 있던가요? 가장 지금 눈에 띄는 워딩은요. 바로 한미연합훈련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미연합훈련으로 남북관계가 다시 단절되는 일 없어야 할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죠. 지금 남북관계가 계속 지금 형태로 유지되기 위해서 북한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의용 그 실장이 메모를 해놨기 때문에
때문에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네. 이 사실은 이게 지금 김정은의 워딩으로 보여집니다. 아. 이 정용 실장이 나누는 대화 내용 중에 김정은의 워딩을 좀 정리해서 적은 게 아닌가 싶은데 아마도 김정은이 네. 또 이렇게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우리 측에 언급을 해서 뭔가 네. 중단이나 뭐 그 축소와 같은 그런 것을 요구한 게 아닌가라고 예. 판단되는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북한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신 부장이 이게 유심히 지금 1박 2일간에 지금 한 6시 정도에 특사단 성남공항에 도착할 것 같다는 지금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뭔가 빠진 게 있다면서요, 신 부장? 네, 그래서 북한이 방송을 통해서 아까 예. 이제 보셨습니다만 회담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외부 세계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과연 김정은이 북미 대화에 나올 건지, 그리고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의 완전한 그 포기에 합의를 하고 나올 건지잖아요. 어쨌든 지금 북한이 발표한 거나 아직 청와대가 발표한 것 중에는 예.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비핵화 아. 문제와 북미 대화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예.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남북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실무 조치를 조속히 빨리 진행한다. 뭐 이런 데 합의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군사 훈련을 중단해라. 그러니까 조선반도에 첨예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야 된다. 이 문제하고 예.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더 활발히 하자. 이 세 가지 정도만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네. 비핵화와 북미 대화는 아직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특사단을 태운 공군 2호기가 6시에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한 30분 정도 후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특사단 도착을 하면은요, 정의원 실장이 청와대로 바로 와서 또 기자들한테 1박 2일 동안의 성과나 이런 것들을 브리핑을 한다고 합니다. 내일 정치데스크 시간을 통해서도 세심하게 체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